그러면 순간 전쟁터야. 아,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네, 좀 앉으면은 좀 안정이. 들어가서 좀 앉아볼게요. 네. 아, 애들이 지금. 야, 이거 어떡하지?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설쌤.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귀가 많이 필요하셨죠? 잠시 시청자 여러분의 고막정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녀석들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보는데요.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우선 그래도 눈에 띄는 것부터. 얘 이 중성화를 왜 안 했어요? 시키려고 했는데 좀 미뤄지게 됐어. 지금 이러다가 근친교배 일어나요. 근데 어쩌다 좀 미루다 보니까. 이게 다 핑계인 거 아시죠? 네. 빨리 해야 돼요. 얘랑 제가 아빠, 엄마. 네. 그리고 누가 자식이에요? 얘가 아들이고요. 얘가 아들. 네. 그리고 쟤는 뭐예요? 딕스 아들. 얘 아들? 네. 얘는 또 어쩌다 새끼를. 그 지인 강아지를 잠깐 돌봐줬는데 그 아이가 딱 생리를 했던 거예요. 바로 보냈는데 그 사이에. 그렇다니까. 네. 이게. 어쩌다 보니 닥스훈트 3대와 한 가족이 됐는데요. 중성화 결정을 했다면 되도록 미루지 않는 게 좋았겠죠? 본격적으로 문제 원인 분석을 하려는데 영상 속 짖는 소리에 이 녀석들 또다시 소란스러워지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친구들이랑 우리 많이 그러지 않아요? 친구 하나가 누구랑 싸워요. 그러면은 넉넉히 얌전히 보고만 있지 않잖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같이 가서 막 이렇게 같이 흥분하고 도와주고 하죠. 무리가 생기면 그래요. 무리가 생겨버리면 하나이가 짖으면 그 흥분도는 다 전염돼요. 그리고 다 비슷한 유전자 가지고 있겠죠? 그죠? 첫 만남에서 녀석들 중 짖음이 가장 심했던 건 바로 강순이. 그래서 격리하곤 했는데요. 잘한 걸까요? 강순이는 다른 사람 무서워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강순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에서 멀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다행히 강순이는 흥분도가 그렇게 높은 아이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혼자 쉬는 게 나은 거예요. 저런 상황이. 저거 불쌍해 보여가 아니라 싫으면 분명히 표현해요. 강아지들도. 이렇게 하는 건 잘한 거예요. 강순이가 갑자기 저를 보고 좋아해서 만져달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강민이가 갑자기 성격이 노홍철처럼 변하는 거예요. 제대로 대처하고 계셨네요. 그리고 짖음이 심한 강순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 녀석들이 보이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바로 보호자님이 잠시 안 보여도 난리가 났었죠. 왜 이렇게 단체로 불안 행동을 보이는 거죠? 분리불안의 제일 원인이 유전이에요. 몰랐어요. 최근 한 2달 이사 와서 얘네 너무 심해져가지고 나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2달 동안. 네. 야, 이거. 얘 이사 가기 전에도 있긴 있었죠.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죠. 이사하니까 훨씬 심해졌죠. 우리는 이사 과정이란 걸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아무 설명도 없이 떨어뜨려 놓는다. 그런 느낌일 거예요. 여긴 내 집 같지가 않으니까 불안해요. 엄마가 나가도 안 들어올 것 같고. 이사가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리불안을. 원래 분리불안이 높은 데다 이사를 오면서 낯선 환경에서 불안은 더욱 심해져 왔다는 건데요.
화장실만 가도 저래요? 좀 오래 했어. 이건 되게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사를 하고 나서 약간 집안 구조도 애들끼리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애들이 화장실 가도 괜찮은 게 저기 우리 집인 걸 알거든요. 지금 화장실 갔는데도 저러면 설쌤이 보기에도 심각한 건 물론이고 한 마리도 아닌 세 마리가 동시에 분리불안이라니 이 녀석들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설쌤 그 표정 뭐죠? 지금 상황만 봤을 땐 까비가 먼저 시작해요. 까비가 분리불안으로 불안해서 울기 시작해요. 보호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반응했던 녀석은 까비. 아빠견 까비가 하울링을 시작하면 아들견 딕스와 손자견 딱지가 그야말로 대를 이어 합세하는 모습인데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제가 봐선 까비가 리더거든요? 이 무리의 리더거든요? 근데 리더가 뭔가 불안해 빨리 와라고 하니까 다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았는데 그냥 시작해버려요. 까비의 분리불안이 가장 먼저 문제일 것 같아. 3대에 걸친 분리불안의 주범은 바로 아빠견 까비라는 설쌤의 분석. 그래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까비를 우리 두 보호자가 아닌 우리 스텝이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켰을 때 안에서 아이들이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는지 어머님 쫓아다니는지 어머님이 나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자, 까비야. 가자. 분리불안 행동의 주범 까비를 떨어뜨려 보는데요. 가자. 까비야 산책 재밌게 하고 와. 그 사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한번 어머님 화장실 들어가 볼까요? 다 함께 있을 땐 보호자님이 화장실만 가도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정말 까비가 없으니까 조용한데요? 오케이, 우선 지금 없고요. 나와 보실래요? 한번 밖에 나가 보세요. 그리고 뭐 얘네 쳐다보지 말고 그냥 단호하게 나가세요. 그냥 슉 나가버리세요. 이게 중요해요. 현관문 앞에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하울링은 없는데요. 정말 설쌤의 말이 맞나 본데요? 까비와 함께 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분리불안이 아예 없진 않지만 흥분도를 터트려서 표현은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엔 참을 수 있는 상태. 역시 설쌤의 예상대로 주범은 까비. 아이들이 분리불안 키가 다 조금씩 강순이 빼고 조금씩은 있는데 까비가 훨씬 더 크고 까비가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면 얘네 둘도 참을 수 있던 거를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선은 까비 위주로 분리불안 교육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까비 위주로. 까비가 혼자 조금 교육을 하려면 캔넬 교육이 필요해요. 네. 아이들이 안에 있는 동안에 까비가 나와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건가요? 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먼저 할 것이 있다는데요. 지금 자체로는 흥분도가 너무 강하고 분리불안 정도가 강하잖아요. 이럴 때는 교육만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안전하면서 항불안제를 같이 먹으면서 교육을 하면 훨씬 더 효과도 좋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선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 잊지 마세요. 약물 처방과 동시에 행동 교육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까비 분리불안 교육을 할 때
다른 새 아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넣어놓으면 또 자기 꺼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캔넬 안에 들어갔을 때만 주는 좀 특별한 간식, 특별한 장난감을 제공을 해줄 거예요. 이거를 이런 데나 이 안에다가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이건 강민이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평소 녀석들에게 소홀했던 아들도 오늘만큼은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네, 좋아요. 이 바닥에도 이제 캔넬에 들어갈 차례. 강순이 먼저 들어갈게요. 제일 안쪽에다 넣어주고 강순이 억지로라도 넣어줘도 돼요. 안아서 괜찮아요. 네,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식 장난감을 넣어줬으니 캔넬 안에서도 얌전히 잘 있어주겠죠. 자,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분리불안의 주범 까비의 교육을 시작해 봅니다. 손에 안 들고 여기다 둘 거고요.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식이 항상 준비돼 있어야 돼요. 평소 때도. 그래서 잘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손에 간식이 없을 때도 바로 칭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일로 와. 앉아. 문제의 주범인 까비만 나아진다면 기다려. 다른 녀석들도 더 나아지기 쉽죠. 옳지. 기다려. 더 쉽게 한번 해볼게요. 옳지 하고 여기서 꺼내서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실제 상황과 혼동돼요. 네. 혼동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은 간식통 들고 녀석들을 모두 데리고 단체 교육을 해왔던 보호자님. 하지만 노력한 만큼 효과는 없었는데요. 이제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익혀가면 되겠죠? 어머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다려 하고 문 열고 문고리 돌리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까비가 다른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때보다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인식을 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까비 그냥 기다려 하고 나가세요. 기다려. 주세요. 아니요, 그냥 못 먹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는지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까비 기다려. 나갔다 오세요. 평소와는 달리 단호한 모습으로 교육을 잘 이어가는 보호자님. 옳지. 옳지. 네, 주세요. 까비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 같죠? 까비가 1대1 교육을 받는 그 시간. 다른 녀석들도 다행히 캔넬에 잘 있네요. 얘들아, 지금처럼 조금만 더 참아주기다. 문 열고 나가는 척해서 문 다 닫았다가 바로 열고 들어오세요. 문까지 아예 나갔다가요. 까비 기다려. 분리불안 행동에 있어서 주범 역할을 해왔던 까비. 그만큼 가장 심하다는 말과 같은데요. 과연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옳지. 옳지. 이럴 때는 더 줘야겠죠. 우리가 좀 이런 걸 잭팟이라고 해요. 한 3개 주세요. 보호자 없이는 잠시도 못 참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야, 이 정도면 성공 아닌가요? 이거를 차근차근히 이제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 잠깐 시간이지만 까비의 머릿속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 더 재밌어. 엄마는 금방 와.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식시켜 주는데 하루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불안 교육은 하루에 10번을 하는 것보다 한 번씩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거는 애들 다 풀어놓고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까비를 시작으로 단체로 분리불안 행동을 보였던 녀석들. 그야말로 3대가 뭉치면 감당 불가였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 궁금한 거 있었는데 어머님한테. 네. 강민이가 말 안 들어요? 강아지들이 말 안 들어요? 궁금해. 어? 강민이가 말 안 들어요? 강아지들이 말 안 들어요? 과연 보호자님의 선택은? 강아지들이요.
그죠? 네. 나 강아지들보다 강민이가 더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강민이 심각한 거라서. 응? 자, 해볼까? 우리 실제로 나가는 것처럼 봉투 네. 하나 들고 쓰레기장까지 갔다 올게요. 네. 처음엔 소극적이던 아드님도 간식 장난감을 들고 돕는데요. 두 아이씩 그래도 좀 분리시켜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네 녀석들에게 간식을 놓아줍니다. 일단 녀석들은 간식 먹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그 사이 평소처럼 봉투 하나 들고요. 현관문을 나서는 보호자님. 아예 밖으로 나갔는데도 녀석들 모두 이상무. 이야, 평소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이게 훨씬 안 어렵죠? 문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냥 간식만 잘 만들어주고. 주면 되니까. 이 모습을 원했어요, 이 모습을. 애들이 엄마가 나가도 신경을 안 써야 돼. 전 이렇게 조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박지. 박지. 강민이 멋있어. 아드님이 내 녀석을 돌보기에도 충분히 안정적인 상황. 그런데 갑자기 다시 현관문 앞에 모여 짖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교육 실패인 걸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잘 참다가 짖어요 하는 아이들 다 이것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짖는 아이들이 아니라 잘 참다가 중간에 짖기 시작한다? 거의 다 외부 소음 때문에 생겨요. 외부 소음에도 예민한 녀석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들어왔을 땐 어떻게 할까요? 다 회수. 강제로 회수. 올려놓으세요. 네. 오케이. 강민이 일로 와보세요. 왜 뺏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강민이도 나도 어렸을 때 분리불안이 있었을걸요? 엄마 나가면 엄마 하고 막 울고 이랬는데 언제부터 엄마 나가는 걸 좋아한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엄마 없으면 좀 좋지. 그죠? 언제부터인 것 같아? 한 5, 6학년 때쯤. 그때 정도에 왜 그랬을 것 같냐면 엄마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생겨.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엄마가 오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치? 엄마가 없으면 할 수 있어. 그런 걸 애들한테 만들어주는 거야. 이 장난감은 이제 혼자 있을 때만 먹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엄마가 너 컴퓨터 게임 꺼 하는 것처럼 다 회수해야 돼. 그러면 점점 애들의 심리가 바뀌기 시작해. 언제 나갈까? 언제 나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소음 때문에 잘 있다가도 짖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건 교육보다 관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백색 소음을 틀어줄 거예요. 빗소리 같은 거 있죠. 빗소리를 좀 크게 틀어줘서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그 소리에 막히도록. 마지막 시뮬레이션. 완전히 그냥 한번 나가볼게요. 보호자님이랑 이번에 강민이도 한번 나가볼게요. 이번엔 모두 나가고 녀석들만 남겨둘 건데요. 이때 외부 소음에 민감한 녀석들을 위해선 빗소리 같은 백색 소음을 틀어놓으면 효과적이랍니다. 이게 배우는 과정이에요. 분명히 인식을 했는데 난 괜찮아라는 지금 스트레스 반응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관심은 가지지만 다시 돌아가고. 이게 강아지가 배우는 상황이에요. 괜찮네. 나가도 괜찮네. 괜찮네.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야 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정신이 좀 나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분리불안 케이스 중에 가장 어려웠던 케이스고 거의 풀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색 소음까지 풀 세팅. 백색 소음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스태프가 일부러 소리를 내볼 거거든요. 평소와 똑같이 발소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들리는지 아니면 애들은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아요? 헥헥거리는 게 없어졌잖아요. 오, 그러네요. 이야, 효과가 있네요. 흥분을 안 하잖아요. 꺼볼까 한번? 느낌을 한번 볼래요? 다 들리죠? 얘 바로 반응 나오잖아. 달아내. 백색 소음을 끄자 바로 외부 소음에 반응을 보이는 녀석들. 키고 안 키고 차이 엄청 크지? 백색 소음 효과가 대단한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시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벽했어요. 나가시는 순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게요? 간식 먹어요. 네. 다시 돌아가서 간식을 먹고 다 먹은 이후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기다려요. 그대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처럼 풀 세팅을 통해서 나갔을 때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이걸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4-5번 이렇게 차근차근히 늘려나가다 보면 이사 오기 전처럼 좀 잘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백색 소음 어떻게 내시게요? 핸드폰 두고 갈 거예요? 와이파이만 되는 거. 빈 폰. 있을 거야. 찾아보면. 핸드폰 바꾸면 되겠다. 사실은 이렇게 채우는구나. 원래 못 썼어. 여기서 좋은 거 아닌가? 돈 아니고. 아버님 핸드폰 바꾸고 싶었구나. 천재인데? 그렇죠. 이참에 휴대폰도 바꾸고 참 똑똑한데요. 여기서 잠깐 백색 소음 활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흔하게 꿀팁. 집안에서 잘 지내다가도 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옆집의 초인종 소리 등 외부 소음이 들리면 지저대는 반려견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관리법, 백색 소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색 소음은 음폭이 넓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빗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인데요. 이와 같은 백색 소음을 틀어놓으면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고 반려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백색 소음을 틀어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소리의 종류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외부 소음이 들어오기 쉬운 현관문, 창문 앞 또는 반려견이 가장 많이 쉬는 공간 가까이에 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나 뉴스를 틀어 백색 소음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오히려 반려견을 자극하는 소리가 들려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요. 소음이 들어오는 공간 또는 반려견이 쉬는 공간과 거리가 멀어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텔레비전보다는 소형 스피커를 이용하여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곳 바로 앞 또는
반려견이 쉬는 공간 가까이에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는 백색 솜을 활용해 반려견과 보호자, 더불어 이웃들까지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후 까비 기다려. 분리불안 행동의 주범 까비의 개인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 다른 녀석들도 캔넬에서 얌전히 잘 있어준답니다. 이제 사춘기 아드님도 녀석들 교육은 물론 산책도 곁에서 잘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달라진 건 녀석들뿐이 아니네요. 닥스훈트 3대 가족과 지금처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